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1월 5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이 됐습니다. 첫 일성은 정권 교체 앞에서 분열할 자유는 없다. 분열을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분열, 보수의 분열.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윤석열 특검, 박영수 특검의 윤석열 수사팀장, 이 수사로 보수가 분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자, 이런 문제로 보수가 분열을 하는데, 빌미를 제공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죠.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우여곡절 끝에 보수 진영의 대표 선수로 대통령 선거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종의 비상대권을 지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따르면은 대선 후보가 당대표에 우선해서 당무를 다 장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의 이 분열을 초래하는데 처음에 첫 실마리를 제공한 인물이 지금 보수 진영의 비상대권을 지고 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 앞에 분열을 할 자유는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죠.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예상한 대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한 폭으로 졌습니다. 상당한 폭으로 졌는데 선거인단 투표, 책임당원 투표에서 그것을 만회를 해서 결국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윤석열 선거인단에서는 21만 34표를 받았습니다. 홍준표는 선거인단에서 12만 6,519표, 상당히 압도적으로 선거인단 책임당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이죠. 반면에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이 37.94, 홍준표가 48.21, 11%가량, 약 10%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은 책임당원 투표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전체 합산을 한 결과 6.35% 차이로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자, 그를 이어서 유승민 후보는 7.47% 전체, 그리고 원희룡 후보는 3.17%를 받았습니다. 전체 비율을 보면은 윤석열이 47.85, 홍준표가 41.50, 그래서 6.35%가 차이가 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 조간딱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이것은 이 여론조사,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집중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선택을 해서 일종의 역선택이죠. 그래서 이 본선에 가면은 홍준표를 선택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결국은 본선에서 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를 확산을 시켰습니다. 윤석열 후보 쪽에서. 실제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책임당원 쪽을 공략을 했죠. 조직력에서 앞서기 때문에 전국의 당협을 통해서 이런 논리를 계속 설파를 했고, 그래서 책임당원들이 대거 투표장에 몰려나가서 투표를 했고, 또 특히 ARS 투표, 그제 이틀 동안 실시된 ARS 투표가 한 10%, 투표율이 한 10%가량 됐는데, 그 표가 한 5만 표 이상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힘입어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자, 앞으로 윤석열 후보는 지금부터 오히려 시작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고, 특히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보수의 분열을 막아야 되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수 또 중도까지 같이 분열을 할 그런 요소들이 몇 군데 있죠. 그것들을 다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윤석열 후보가 확정된 날 보수 진영의 좀 기운이 뻗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같이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한국갤럽이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2016년 총선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 때 그때 국민의힘이 한석을 지고 나서 그다음부터 선거마다 패배를 했죠. 뭐 조기 대선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21대 총선 4연패 쫙 했는데, 그리고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겼지만은 그것을 완전히 이 4연패를 뭐 갚았다 이렇게는 말할 정도는 아니죠. 보궐선거니까. 자, 그런데 2016 총선 때 그때 이후 최고치의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오늘 나왔습니다. 38%.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30%. 자, 이 상황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기운이 뻗치는 것이 지금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 여론이 지금까지 50% 초반 중반대였는데 지금 57%까지 나왔습니다. 정권 교체 필요하다. 그리고 정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34%에 33. 여기에 머물렀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그 가능성이 활짝 열리는 그런 날이라고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윤석열이 할 일은 상당히 많죠. 당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명으로 공동선대위원장을 앉힐 정도로 매머드급 그 선대위를 구성을 했죠. 우선 윤석열은 홍준표를 비롯해서 본 경선에 뛰었던 유승민, 원희룡 이 다 같이 모이는 원팀을 그 선언하도록 그런 일을 유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 앞에 분열할 자유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마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것 같고, 자,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종인으로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2030, 40 세대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2030, 40에서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다시 김종인 같은 구태의회란 인물을 총괄선대위원장에 앉히면 그 젊은 층 표심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아무리 총괄선대위원장을 김종인으로 입덕선명했어도 그것은 가감히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약한 부분, 그러니까 약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해야 되겠죠. 과거 국무총리 정도 출신이나 당대표급 중에서 국민의 신망을 얻고 있는 그런 인물들을 몰색을 해서 자리에 앉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김종인, 이준석과 저는 이 결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또 하나의 이유가 안철수 때문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지금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가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나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단일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안철수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해도 지금 아직 표 찍을 곳을 정하지 못한 무당층이 무려 23%입니다. 대선 4개월 앞에 아직 표 줄 것을 정하지 못한 무당층이 23%라는 것은 그만큼 이 중간지대가 넓게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대선 4개월 전에는 무당층이 한 10%, 12% 이 선이었다고 하니 그때 과거보다 지금 2배나 많은 무당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이 지대를 차지를 하고 있으면은 그 상태에서 그대로 대선을 가면은 필패죠. 윤석열이 필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당장 시급한 일이 지금 안철수와 연대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수직적 연대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철수가 본인이 왜 계속 불쏘시개 역할만 하느냐 이러면서 본인도 제1지대 선언 끝까지 완주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보나마나 뻔한 단일화 이 카드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안철수를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어떤 공동정부 구상인데 공동정부 국무총리 최윤 총리를 단일화를 하되 한 사람이 되는 쪽은 대통령 후보, 한 사람은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그 책임 총리를 주고 또 장관 몇 개를 주는 과거의 DJP 연합 이런 방식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 그 부분도 안철수의 지지율에 따라서 지지율이 지금 한 10%가량 오는 것도 있는데 그 정도 지지율을 계속 가져가면은 공동정부까지도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윤석열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장동 사건 여기 또 진상조사단을 조속히 설치를 해서 지금 검찰 수사가 마무리를 그냥 면죄부 적용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죠. 자, 그것을 윤석열은 검찰총장 출신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점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막 지적을 하면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직접 파헤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국민에게 어필하기 상당히 좋은 그런 전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특검, 대장동 특검을 줄기차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밖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보선 지금 5곳, 대통령 선거 날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5곳이
열리는데 벌써 지금 당 지도부들이 그쪽에 본인이 그 희망하는 사람들을 꽂아 넣으려고 특히 정치 1번지 종로, 보수의 텃밭, 그 서초가 이런 곳에 지도부가 직접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다 막아야 됩니다. 대통령 후보는 당 대표보다 당헌 당규상 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직접 챙겨야 됩니다. 윤석열이. 왜 그러냐면은 그 공천을 받는 사람들이 결국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같이 뛰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결국은 이런 일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분열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보수 대합 이런 선언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 보수가 분열하는데 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자 해제 차원에서라도 보수 대합을 선언을 하면서 가령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에 앞장섰던 유승민 그리고 결사 반대했던 조은진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그 보수 대합 선언을 하고 실천을 해야지 정권에 또 한 발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권 교체 앞에 분열할 자유는 없다. 이 말이 귀에 새겨집니다. 송국근의 대들보였습니다.